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심대장입니다. 루시드 투자자들에게는 고뇌의 시간이 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출신들이 만든 이 기업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럭셔리 전기차 세단을 내세웠었죠. 그러나 루시드는 생산량을 좀처럼 늘려가지 못하는 가운데 판매에 있어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리 어답터가 소비를 주도하던 시기가 좀 지났고요. 지금은 멋있는 전기차보다는 가성비 좋은 전기차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PIF, 사우디의 국부 펀드인데요. 이 펀드가 루시드에 투자한 상황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기의 루시드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이 PIF이기 때문이죠. PIF의 풀네임은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고요. 루시드의 주식을 주당 얼마에 투자를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투자건은 2023년 6월 22일에 발생을 했고요. PIF가 제출한 폼 4에 따르면요. PIF가 운영하는 펀드죠. IR Third Investment Company, 앞으로는 IR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IR가 루시드의 주식 2억 6,569만 3,703주를 주당 6.83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한 18억 달러에 달하는 정도고요. 이 이전의 투자건은 2022년 12월 22일에 발생을 했고요. IR는 8,571만 2,679주를 주당 10.6752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도 상당히 컸던 규모고요. 9억 1,500만 달러 정도 되는 투자였습니다. PIF는 그 루시드 상장 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죠. IR가 투자를 역시 한 거고요. 2018년에 이 투자는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당시 루시드는 고급 세단 설계 단계에 있었고요. IR는 1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미 이 PIF는 루시드의 지분 절반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는 과정에서 IR는 10억 1,525만 2,523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IR는 주당 얼마에 루시드에 투자하게 된 걸까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수료들도 있고요. 투자 시점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PIF랑 루시드가 좀 이 주식 투자 외에 다양한 거래를 맺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2023년 투자 이후에 IR는 총 13억 6,665만 8,905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40억 1,500만 달러를 투입했죠. 이 금액을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주당 2.94달러라는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IR는 이 정도 가격을 주고 루시드 주식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꽤나 낮은 주당 가격인데요. 이는 무려 2018년 루시드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했던 PIF의 안목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낮은 가격에 루시드에 투자한 덕분에 루시드의 상장 시점에는 PIF는 꽤 많은 잠재적 이익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받기도 했었죠. 당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상장의 가장 큰 승자는 현재 루시드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PIF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피터 롤린슨 CEO는 이 기업 가치는 우리의 기술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죠. 지금 다시 들어보면 꽤나 좀 과한 자신감이었고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한때 50달러마저도 넘었던 루시드의 주가가 3달러까지 급락하게 됐습니다. 2021년 말에 피크를 찍었던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거죠. 최고라고 칭송받던 투자건이 나락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이 IR 펀드의 추정 평균 단가인 2.94달러 선까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IR는 2022년과 2023년에 두 차례 대규모 수요를 단행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는 투하된 자본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갔다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루시드의 재무 여력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2023년 11월 7일 루시드가 회계연도 2023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루시드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1억 6,439만 달러입니다. 단기 투자 상품의 규모는 32억 5,821만 달러고요. 이 둘을 합치면 대략 44억 달러가 됩니다. 이 정도 돈을 당장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루시드는 3분기에 대략 6억 3,06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순손실은 21억 7,465만 달러에 달합니다. 보유 현금 그리고 순손실의 규모를 기반으로 추정을 하면 루시드는 대략적으로 2025년에는 추가적인 펀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PIF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보면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추가로 투자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PIF는 초장기 투자자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매 계약, 대출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을 두고 있기도 하고 또 공장을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이게 단순 투자가 아니라는 건데요. 루시드가 망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루시드와 함께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PIF가 손실을 감내하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꽤 있죠. 물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PIF의 움직임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PIF가 루시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호재입니다. 반대로 PIF가 발을 빼는 뉘앙스만 전달돼도 루시드는 매우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일 PIF가 루시드를 매각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시나리오는 루시드 투자자에게 있어 극적인 반전을 줄 수 있는데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성자 기업 M&A는 그 시장 점유율을 늘릴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인수가 있습니다. 루시드에게는 둘 모두 해당되지 않고 현재 생산 및 판매량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진출하고 싶은 전략적 투자자가 루시드를 인수하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거 제기됐던 애플의 루시드 인수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하지만 2023년 들어서면서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경기도 뒤숭숭해지고 있고 이 시점에서 루시드 인수라는 과감한 칼을 뽑아들 플레이어는 매우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루시드를 구원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PIF는 루시드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동시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동차 기업을 루시드의 러닝메이트로 붙이는 거죠. 작년에 영국 슈퍼카 브랜드 에스턴 마틴이 루시드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에스턴 마틴의 대주주도 PIF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케이스죠. 하지만 이보다는 훨씬 더 큰 자동차 기업과의 콜라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에스턴 마틴은 좁은 고객을 타겟팅하는 슈퍼카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루시드는 더 넓은 시장을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생산 능력도 확대해야 하고 또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해야 되는 두 가지 미션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루시드의 현황 그리고 PIF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대략적인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럼 투자자들은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나온 관련 의견인데요. CFRA 리서치는 1월에 루시드에 대한 의견을 매도해서 강력 매도로 하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 2달러에서 1달러로 대폭 낮췄죠. 당장 무조건 팔아라 이런 강한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이 리서치 기관의 애널리스트는 루시드의 분기별 출하량은 2023년 분기 중에 가장 높았지만 2133대라는 전망치에는 훨씬 못 미쳤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펀더멘털 또는 기술적 지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또 밝혔고요. 추가 저점을 또 보일 수 있을 거라고도 좀 내다봤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 한번 우리도 살펴봤었죠. 현금 소진율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고 재무적 여건도 나빠지고 있음을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마켓피트에서 가져온 건데 흐릿하게 되어 있는 좀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목표 주가 레인지입니다. 범위인데 2021년과 2022년에는 넓은 폭으로 형성되어 있던 목표 주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좁아지죠. 2023년과 2024년에는 매우 좁게 목표 주가 레인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꽤 낮은 수치로 하단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루시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애널리스트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다면 그래서 유동성도 풍부하고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하락폭을 크게 보인 루시드에 대한 매수 포지션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섹터 대장주인 테슬라의 주가도 2022년 이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주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더 치열해지는 전기차 가격 경쟁, 또 확실히 줄어드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 때문에 테슬라와 같은 비용 효율화를 달성한 기업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루시드는 여기에 더해서 생산 효율화도 해야 되고요. 판로도 개척해야 되고 또 지금보다는 낮은 가격대의 모델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루시드 투자를 두고 CFRA 리서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 경고를 좀 잘 되새겨서 루시드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